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어트랙션과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무서운 어트랙션을 좋아한다면 먹을 것을 챙겨 영상을 재밌게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어트랙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빅러시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이 기록은 최근 중국에 의해 깨졌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 스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 스윙입니다. 명소는 중국 충칭의 룽강 국립지질공원에 있습니다. 절벽근에는 70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130km의 최고 속도로 산의 가장자리를 수행하면 꽤 무섭게 보입니다. 그네가 부착된 아치는 100m 높이의 절벽 위에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몸을 부착하기만 하면 108m 높이에서 발사됩니다. 댓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절벽 스윙이 너무 높고 무섭기 때문에 건너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어트랙션을 감히 시도해 보시겠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트랙션은 무엇입니까? 중국 선전에 있는 놀이공원인 세계의 창에는 가장 무서운 경험을 선사하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사마디라고 불리며 화장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4D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제작자는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관에 놓일 것이고 용광로는 불꽃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 가벼운 투영으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 가능한 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트랙션을 시도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제비의 동굴은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위치한 큰 동굴입니다. 동굴은 폭 60m, 길이 5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구덩이 중 하나에 속하죠. 방문객으로서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아가 여기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린 공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동굴은 완전히 탐험된 적이 없지만 바닥에는 전갈, 뱀, 곤충을 포함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프가 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라토스피어는 1996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에 스트립에 문을 연 호텔 겸 카지노입니다. 건물은 350m 높이에 있으며 수년에 걸쳐 여러 명소가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건물에 2427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 여러 레스토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영장 및 카지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명소는 빅샷입니다. 여기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329m의 놀라운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가진 두 번째 매력은 광기라고 합니다. 이 어트랙션에서는 건물 가장자리를 반복적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무섭지 않다면 엑스스크림도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에서는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어트랙션입니다. 마지막은 스카이 점프입니다. 모든 어트랙션을 시도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싶지 않다면 스카이 점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메가 스윙은 이월드 놀이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공원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 겨울방학 축제와 같은 다양한 테마의 축제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빠른 속도로 썰매를 탈 수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긴 썰매 코스도 있죠. 배가 고프면 물고기를 잡아 직접 잡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스윙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싶어하는 이 공원의 주요 매력이죠. 메가스윙은 천천히 시작되지만 빠르게 무서워 보이는 속도로 뒤집을 것입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이 경험이 자신이 겪은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잠시 머물 예정인데 미더스 자치구에는 알프스에서 가장 가파르고 무서운 터보건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흥미로운 놀이기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망은 놀랍고 트랙의 길이가 2800m이기 때문에 즐길 시간이 충분합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을 통해 640m 높이의 산을 내려가죠. 40개의 가파른 회전이 있으며 최대 속도는 42km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트랙션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앞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롤러코스터와 어트랙션은 높이와 낙하에 중점을 두어 결코 잊지 못할 긴장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포뮬러 로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뮬러 로사는 2010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포뮬러 1 레이스 트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최고 속도는 240km입니다. 유압 발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 5초 만에 매우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작은 곤충이나 먼지 입자도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잠시 후 이 어트랙션이 팔콘 퓨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명소는 미국 플로리다의 판토피아 땅에 있습니다. 어트랙션 꼭대기에서는 템파의 부시 가든 시내를 볼 수 있죠. 어트랙션의 높이는 102m이며 그 높이에서 100km의 속도로 5초 동안 지속되는 자유낙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팔콘 퓨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유낙하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얻은 이유는 먹이를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잠수하는 매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팔콘 퓨리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매력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시도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비행을 좋아하고 미래의 우주에 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구토해성으로 알려진 이 매력을 당신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거나 특정 연구에 사용됩니다. 이 비행기는 당신이 떠다니기 시작하는 무중력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항공편이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매일 제공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이 값비싼 활동은 4,000달러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고 비행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고 싶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OK고라는 밴드가 여기에 비디오 클립을 녹음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비행 중에 그들은 모든 종류의 고개 스턴트를 합니다. 밴드 자체에 따르면 트릭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했으며 총 20번의 비행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바이룽 엘리베이터는 중국 후난성 우링위안 지역의 큰 바위 측면에 지어진 유리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330m라는 놀라운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죠. 최대 5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초속 3m의 속도로 오르내리며 1분 30초 정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국립삼립공원의 바닥에서 시작하여 정상에 도착하면 전체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확실히 높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배짱을 가진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오스트리아의 계단을 마주하면 주저합니다. 천국의 계단은 길이가 43m이고 두 개의 산 사이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실제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다리가 아니죠. 이것은 지상에서 700m의 놀라운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차 한 잔이 아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천국의 계단은 오스트리아 산인 도너코겔 등반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비아 페라타는 이 등반 루트의 이름으로 철의 길이라는 뜻이죠. 약 3시간 후 마침내 해발 2054m의 놀라운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꽤 무섭지만 등반가들은 알프스의 멋진 전망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목록의 다른 명소와 달리 엣지 코스터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호텔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크라운 레전시 호텔 꼭대기에 있습니다. 건물은 45층이며 높이가 150m입니다. 이 높이에는 엣지 코스터도 있으며 높이를 두려워하는 경우 이 어트랙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을 도는 독특한 롤러코스터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도시의 전체 전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험의 흥분을 더하기 위해 롤러코스터는 가장자리에서 최대 45도까지 기울어집니다.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도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공허 속으로 들어가기 어트랙션은 프랑스의 3,842m 높이의 산의 절벽 위로 올라가는 유리 바닥이 있는 유리 케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프스 주변 지역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어트랙션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험은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면 놀라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도할 수 있나요? 스카이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 어트랙션을 위해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비디오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공룡과 함께 테마파크에서 방금 왔다면 US뱅크 타워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장소들은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스카이 슬라이드는 310m 높이의 마천루의 측면을 내려가는 유리 슬라이드입니다. 70층에 도착하면 유리 미끄럼틀을 통해 69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은 길이가 13m에 불과하며 야외에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꽤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초 만에 끝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스카이 코스터는 1992년 윌리엄 키친과 켄 버드가 처음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번지점프와 같은 느낌의 놀이기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1993년에 첫 번째 스카이 코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카이 코스터 중 하나는 아칸소 강 위의 로얄 협곡 건너편에 있는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협곡의 깊이는 약 350m죠. 하네스에 1명에서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발사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로 케이블 앞뒤로 흔들리다가 마침내 정지하죠. 스카이 코스터는 전 세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브라질, 영국,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높이는 30m에서 90m까지 다양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매력이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버블트램은 455m 높이에 있습니다. 이 명소는 광저우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광저우 타워에 지어졌습니다. 광저우 타워는 600m이며 중국에서 가장 높은 TV타워이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입니다. 버블트램은 때때로 시간이 멈춘 장소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 자유낙하로 알려진 스카이드롭도 있죠. 모든 어트랙션을 충분히 즐겼다면 같은 건물에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여러 전망들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커맨은 확실히 전형적인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중 가장 야심차고 대담해야 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2018년 3월 스태퍼드셔에 있는 영국 테마파크 알톤 타워스에서 개장했습니다. 나무와 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특징인데 처음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커맨은 소름 끼치는 얼굴을 가진 나무 롤러코스터이며 타는 동안 다양한 화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50만 노동시간과 7,500톤의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톤 타워 공원에 1,600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70km의 롤러코스터는 위커맨을 통과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관리자인 브래들린 웨이는 선로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제로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져 안전할 것이라고 승객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이 나무는 호주 펜버튼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모든 명소가 테마파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높이는 58m이며 방문객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높이를 두려워하는 경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망대 꼭대기에 오르면 숲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시대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배짱이 충분하다면 사람들은 나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2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나무에 있었는지 깨달은 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생 오도비시안 테마파크는 중국 충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 생각에는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명소입니다. 그 이유는 산악 지역의 153m 높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회전목마를 비롯한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절벽 가장자리에 계곡을 가로질러 80m까지 뻗어있는 A자형 다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역 위로 높이 뻗어있는 긴 짚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18m 뻗어있는 그네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 나무로 만든 다리 같은 구조물입니다. 물론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력은 진정한 스릴을 찾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왕창 테마파크는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대부분 높은 명소로 유명하죠. 명소 중 하나는 해발 1300m에서 여러 번 그네를 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볼거리는 절벽에서 80m에 이르는 A자형 다리로 산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한 번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가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다리도 있습니다. 더 짧은 다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감히 이 다리를 건너려는 모든 무모한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하네스가 부착되죠. 그러면 원하는 속도로 건널 수 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린 채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 위치한 모세 마비다 스타디움에서는 흥미진진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점프도 아니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윙입니다. 80m를 뛰어내린 후 경기장을 날아가죠. 어트랙션이라고 불리는 빅러시 스윙은 꽤 무섭고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묶이면 뛰어내려 120km의 속도로 경기장 중앙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이 도약을 할 수 있나요? 이 매력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모험을 좋아한다면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바람의 동굴 마운틴 파크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동굴 단지의 조성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굴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목록의 명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공포의 닥틸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명소는 61m 깊이의 절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160km의 속도로 절벽으로 발사될 것입니다. 소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의 열렬한 팬이라면 다음과 같은 매력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국 토프파크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공포 롤러코스터입니다. 시속 88km의 속도로 하강하는 수직 낙하 코스가 있으며 톱 캐릭터 직소를 테마로 한 루프와 급회전도 있습니다. 영화 소우의 팬이라면 이 명소는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엣지워크라는 이름의 이 명소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m의 놀라운 높이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트랙션이 세워진 CN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지만 2007년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에 의해 추월되었습니다. CN타워는 송신탑 역할을 하며 내부는 대부분 비어있지만 레스토랑, 카페 및 여러 전망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시설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엣지워크라는 명소입니다. 당신은 붙어있고 당신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은 안전 강철입니다. 플랫폼에는 한 번에 6명이 있을 수 있으며 강사가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조빙은 2000년 뉴질랜드 사람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조브라는 플라스틱 공에 사람이 경사면에서 굴러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의 첫 번째 조빙 코스가 문을 연 이래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스의 평균 길이는 약 200m, 경사 30도, 햄스터 케이지에 갇힌 햄스터처럼 몇 걸음만 내디디면 조브가 플랫폼에서 굴러떨어져 시속 50에서 60km 속도로 내려갑니다. 공 안에서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죠. 그들은 심지어 조빙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젖고 싶을 때를 위한 것이지만 건조한 곳도 있고 공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볼 때 제 시간에 구부려야 합니다. 산을 굴러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세탁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이 밀실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것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어트랙션을 스카이 스크리머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의자에 묶여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곧 73m 높이에 있고 64km의 속도로 공중을 날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꽤 무서운 것은 의자를 고정하는 얇은 케이블도 회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전망이 있지만 높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명소는 권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어트랙션을 찾고 있다면 반드시 타가다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명소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명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이 어트랙션은 안전 문제로 인해 미국과 호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가다는 앉아야 하는 좌석이 있는 큰 금속 원형 그릇입니다. 그런 다음 운영자가 빠르게 회전하고 튕기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붙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음악이 재생되고 음악의 비트에 맞춰 동시에 바운스됩니다. 어트랙션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신체적 부상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여러 국가에서 금지된 이유이죠. 이 어트랙션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냉각탑은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열 교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냉각탑에 낙서를 뿌리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명소를 만들기로도 했습니다. 냉각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었으며 55년 후에 해체되었습니다. 둘 다 높이가 약 100m이며 요즘에는 두 개의 타워 사이에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70m 높이에서 탑 자체로 자유낙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섭지만 매우 독특한 경험일 것입니다. 쥬라기 공원과 쥬라기 월드 영화의 열렬한 팬이라면 그렇다면 다음 명소를 확실히 좋아할 것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영화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입니다. 2019년 7월에는 쥬라기 월드 라이드라는 새로운 어트랙션을 오픈했습니다. 놀이기구는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공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니마트로닉스를 통해 이것을 하고 잠시 동안 공룡 시대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놀이기구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러 공룡이 갑자기 나타나는 어두운 영역입니다. 타기가 시작되면 6,500만 년 전에 바다에 살았던 거대한 모사사우루스를 볼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외에도 이 공원은 파란 벨로시랩터를 포함하여 쥬라기 월드 영화에서 보았던 몇몇 공룡들을 추가했습니다. 대체로 이 테마파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며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확실히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행타임 롤러코스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에 있는 노츠베리 팜 놀이공원에 있는 강철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공원은 9개의 롤러코스터와 4개의 수상 놀이기구를 포함하여 40개의 놀이기구가 있는 미국 최초의 테마파크입니다. 행타임이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는 96도 낙하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롤러코스터는 2018년 5월 18일에 처음 개장했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하면 위층으로 올라가죠. 정상에 오르면 놀이기구가 멈추고 말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행타임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 다음 시속 92km의 속도로 내려가고 네거티브 G-스타 루프 및 코브라 롤 등 5개의 반전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고 빠르고 무서운 곳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일본에 머무를 예정인데 요코하마시에는 말 그대로 당신을 사라지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니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 월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중 터널을 통과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1분 58초 동안 35m 높이에 도달하죠. 롤러코스터에도 나선이 있지만 하이라이트는 거의 수직으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어트랙션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공원에는 빛나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놀이기구 또는 빛나는 회전목마?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디즈니랜드는 마법 같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디즈니에는 꽤 무서울 수도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 중 하나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동물의 왕국 테마파크에 위치한 강철 롤러코스터 익스페디션 에베레스트입니다. 공원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이며 높이가 61m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비싼 롤러코스터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있었습니다. 전체 공사 비용은 무려 1억 달러였죠. 이 라이딩을 하는 동안 전설적인 눈괴물 예티를 만나게 됩니다. 무서울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고장난 레일에 나올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뒤로 타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짚라인을 타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합니다. 제벨 자이스 짚라인은 길이가 약 2.7km이고 이것은 그것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려놓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의 라스 알카이마로 가야 합니다. 짚라인은 1680m 높이에 있으며 시속 150km의 속도로 내려갑니다. 짚라인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높은 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비행은 2-3분 소요되며 떠있는 플랫폼에서 끝납니다. 그 후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는 한 또 다른 짚라인을 타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래프팅은 풍선 보트를 타는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야생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으며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멋집니다. 80년대 이후 래프팅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스포츠로도 이루어집니다.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곳 일부는 네팔, 터키, 프랑스, 미국 및 더 많은 국가의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할 것은 우간다의 나일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6,65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거친 강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으므로 항상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야생 래프팅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통제할 수 없고 강한 급류는 확실히 무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어트랙션은 롤러코스터와 짚라인이 하나로 결합되어 놀라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롤러코스터 짚라인은 특히 위치별로 제작 및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 높이 및 속도는 다를 수 있죠. 이 명소 중 하나는 호주 시드니 북쪽의 국유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어트랙션의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놀이기구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사람이 고속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공중을 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승차감이 항상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특히 커브에서의 중력과 승차 중 감속 및 가속으로 인해 매우 재미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실물 크기의 고질라의 입속으로 들어갈 만큼 용감하시나요? 고질라 요격 작전 아와지는 일본 아와지 섬의 니지겐 노모리 공원에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괴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어트랙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짚라인을 통해 발사된 후 고질라의 입을 통해 직진합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고질라 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 흥미진진한 슈팅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마파크는 이 어트랙션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지금까지 지어진 유일한 실물 크기의 고질라 어트랙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질라 영화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이 어트랙션은 꼭 봐야 할 곳입니다. 이상한 생물이 당신을 쉽게 놀라게 한다면 호주의 버닙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버닙은 1972년 데니스 뉴엘이 제작한 대형 애니마트로닉스입니다. 머레이 브릿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소름 끼치는 생물이 물에서 나옵니다. 버닙은 전설적인 반인반수 괴물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때 너무 욕심이 많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로 그는 버닙으로 변해 강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에게 물을 조심하고 해양 생물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이 명소를 방문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갤머바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롤러코스터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인근 저수지의 건축 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높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매력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주변 지역에 멋진 전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해발 1400m에 서서 가파르게 내려오는 곳도 있죠.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길이가 1028m에 달하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죠. 6월부터 10월까지 낮에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밤과 다른 달에 열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기후 때문일 것입니다. 베이스 점프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점에서 점프하는 스카이다이빙의 일종입니다. 제락은 노르웨이 서부의 샌드니스 시정촌에 있는 1100m 높이의 산으로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프할 수 있는 몇 개의 높은 절벽이 있어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것입니다. 자유낙하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으므로 점프 직후 낙하산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행에 가장 가까운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당신이 그것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짓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드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라트비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매달아 드론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테스트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330m의 고도까지 올라가 성공적으로 점프한 스카이다이버를 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베이스 점프를 하는 가장 독특한 방법 중 하나여야 합니다. 빅풋 슈퍼슬링은 미국 미주리주 브랜슨의 스트립에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이 슈퍼슬링은 빅풋 액션타워 근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높이는 약 200m입니다. 좌석당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자전거의 안장처럼 보이며 각 어깨와 허리에 안전벨트로 고정됩니다. 그런 다음 고속으로 공중으로 발사되죠. 정상에 오르면 여러 번의 플립으로 폴백을 시작하므로 어지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트랙션을 처음 해본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 어트랙션의 전문가가 되면 더 많은 스핀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 후지요시다의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도도돈파 명소는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2001년 개장 이래 롤러코스터는 반전으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사 전에 카운트다운을 하는 일본어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의 무서운 점은 목소리가 종종 거짓 카운트다운을 하여 언제 라이딩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초 만에 180km의 속도로 발사되죠. 급 가속 후 40km의 속도로 통과할 세계에서 가장 큰 루핑 중 하나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매력은 확실히 악한 마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꽤 무서운 또 다른 명소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골드리프 시티 테마파크에 위치한 타워 오브 테러입니다. 이 매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G포스를 자랑합니다. G포스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중력이죠. 승차감이 가속될 때 몸에 느껴지는 중력입니다. 타워 오브 테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G코스를 가진 롤러코스터이죠. 이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면 47m 높이에서 시작하여 90km의 속도로 광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꽤 멋진 경험이지만 이 매력은 확실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리수이, 중국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워터슬라이드에서는 어트랙션이 너무 어지러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백 미터를 내려가는 명소이죠. 워터슬라이드는 푸아시 마운틴을 배경으로 지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32km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전체 워터슬라이드의 길이는 2723m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경험입니다. 완성까지 2년 이상 걸렸다고 하며 2019년에는 공식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당신은 감히 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카비샤는 야마나시현의 일본 테마파크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는 독일 회사에서 제작했으며 2011년 7월 16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시작하여 시속 100km로 발사되죠. 롤러코스터에는 7개의 반전이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121도의 경사도를 가진 수직 자유낙하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그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는 좌석이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전체 놀이기구가 약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지러운 느낌을 줍니다. 타카비샤는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롤러코스터 광신자라면 이것은 확실히 당신의 목록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점프는 약한 마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칠레의 이 번지점프는 화산 위에 있는 꽤 무서운 장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MTV의 한 프로그램을 위해 처음으로 행해졌지만 그것을 조직한 회사는 이것을 여행 패키지에 추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500달러를 내면 칠레 카운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인 푸콘 지역의 고급 5성급 레스토랑인 호텔 델라구 리조트 앤 카지노에 5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외에도 야생 래프팅, 온천 및 모든 종류의 식사와 음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점프하기 전에 호텔에서 픽업되어 공항으로 이동하죠. 그런 다음 헬리콥터를 타면 100m 길이의 번지 로프에 연결됩니다. 헬리콥터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화산 위를 비행합니다. 당신은 뛰어내려 끓는 용암 위 200m에 매달릴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상 915m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충칭시의 절벽에 위치한 중국 명소 플라잉 키스를 만나보십시오. 이 어트랙션은 회전하는 전망대에 서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플라잉 키스라는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플라잉 키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기둥이 절정에 이르면 키스를 날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트랙션에는 좌석이나 안전벨트가 없으며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울타리만 있습니다. 높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마 당신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콜로서스 어트랙션은 영국 서리의 소프파크에 위치한 강철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매력은 다중 반전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10번의 반전을 가진 세계 최초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쉽게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이 롤러코스터를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13년까지 콜로서스가 가장 많은 반전을 가진 롤러코스터였지만 영국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롤러코스터인 스마일러는 14개의 반전을 가졌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닫아야 했습니다. 콜로소스 라이드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 중 하나는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번 구르는 것입니다. 전체 주행 시간은 1분 45초이며 평균 속도는 72km입니다. 강철 장막은 3개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명소로 가려면 강철 신경이 필요합니다. 롤러코스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스틸러스 테마파크에 있으며 높이는 67m입니다. 높이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록 중 하나이죠. 또한 그들은 가장 많은 반전에 대한 미국 기록과 60m에서 가장 높은 역전에 대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2분이 걸립니다. 전체 롤러코스터의 길이는 1219m이며 최고 속도는 121km입니다. 이 어트랙션의 진정한 매력은 아찔한 속도나 높이만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매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9개의 반전이 더 있죠. 집월드 벨로시티2는 웨일즈 북부에 위치한 짚라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짚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베데스다의 작은 마을의 외딴 곳에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2018년에 개장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라고 합니다. 집월드의 제작자에 따르면 스카이다이빙 중에 넘어질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한다고 합니다. 150m 높이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슬레이트 채석장 중 하나인 펜린 채석장 위를 날아갑니다. 당신이 날아가는 동굴은 5억 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유럽에서 가장 긴 짚라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좋아한다면 확실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벨로시티2 어트랙션의 비용은 약 90유로이며 전체 놀이기구는 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위키드 트위스터는 미국 오하이오주 세두스키의 시더포인트 놀이공원에 있는 트위스트 인버티드 스틸 롤러코스터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착공하여 2002년 3월 5일 정식으로 개통했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할 때 시속 80km로 발사되죠. 그 후 놀이기구는 구불구불한 트랙으로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의 반대편으로 뒤로 가서 다시 뒤틀린 트랙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최대 시속 116km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도달할 최대 고도는 60m이며 전체 라이딩은 약 40초가 걸립니다. 당신은 독특한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시도해볼 것입니다. 비디오에서는 빠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롤러코스터를 타본 후에는 다시 가기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트랙션은 무엇이며 어떤 놀이기구에 가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